안녕하세요. 황금빛 동행입니다. 요즘 많은 50대, 60세대 분들이 부모님 부양 문제로 고민이 깊으시다고 합니다. 자신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70대, 80대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죠. 게다가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까지 더해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부담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담까지 겹치면서 많은 50대, 60대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가족 돌봄 지원 정책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이순영님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올해 55살인 이순영입니다. 퇴근 후 친정어머니 댁에 들렀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은행에서 30년째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요즘 들어 부쩍 힘이 부족함을 느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금융 시스템 적응도 힘들고 젊은 직원들 따라가기가 버거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쑤시고 은행 창구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목과 어깨도 항상 뻐근해요. 매일 파스를 붙이고 다닙니다. 큰 아이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작은 아이는 이제 취업 준비 중입니다.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달마다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 이런 제 상황과는 별개로 75 되신 어머님의 건강이 최근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혈압이 불안정하셔서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 모셔야 하고 약 복용 시간도 체크해 드려야 해요. 특히 힘든 건 갑작스러운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는 은행에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던 중에 어머님께서 어지러우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졌죠. 결국 상사께 양해를 구하고 뛰쳐나갔는데 그때의 직원들에게 미안함이란 동생들과의 관계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처음에는 서로 도와가며 하자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자기 핑계를 대더라고요. 언니가 제일 가깝게 사니까 우리는 애들 학원 차량이 있어서 이런 말들이 쌓일 때마다 서운하고 속상해요. 결국 큰딸이라는 이유로 제가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죠. 어머님은 또 얼마나 미안해 하시는지. 내가 제일 바쁜데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더 괴롭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도 이제 나이 드는데 나중에 나는 어떻게 될까? 제 노후를 위해 저축도 해야 하는데 어머님 병원비에 생활비 보태드리다 보면 달달이 빠듯해요. 처음엔 저도 부모님 돌봄이 곧 희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시간, 제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헌신하는 게 효도라고 믿었죠. 지난해 겨울 그날도 평소처럼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어지러움이 확 몰려왔죠. 다행히 옆에 계시던 어머님께서 119를 불러주셔서 큰 사고는 면했어요. 검사 결과는 심한 빈혈과 과로였습니다. 혈압도 많이 불안정했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대로 가다간 큰 병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때 어머님의 눈물 어린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깊이 남아 있어요.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보겠니라는 말씀보다 너마저 아프면 내 마음이 더 아프다는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쓰러진다고 해서 어머님의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어머님께 더 큰 걱정을 드리고 결국 둘 다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제서야 효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시간엔 직장 동료들과 가벼운 산책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일주일에 한 번은 수영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제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이제는 달라요. 제가 건강해야 어머님도 더 오래 잘 모실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요양보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도 늘렸고 주말엔 동생들과 분담해서 어머님을 뵙고 있어요. 현대의 효도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과 자식 모두가 행복한 균형점을 찾는 거죠. 저는 이제 마음 편히 저를 위한 시간을 가져요. 그게 오히려 어머님께 더 좋은 딸이 되는 방법이더라고요. 특히 우리 50대, 60대는 더 이상 젊지만은 않잖아요. 우리도 이제 관리가 필요한 나이예요. 제 건강을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모님을 더 잘 모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요즘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엄마, 저도 건강해야 엄마를 잘 모실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저보고 운동 다녀오라고 챙겨주세요. 지난 주말 딸아이가 대학원 논문 준비하느라 집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딸의 모습을 보며 문득 제가 어머님을 모시면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 나중에 엄마가 나이 들면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엄마는 지금부터 준비할 거야. 건강도 챙기고 노후 준비도 열심히 할게. 너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내 삶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자 딸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울먹이며 말하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 모시느라 힘들었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이 배웠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해주시는 것처럼 저도 나중에 엄마한테 잘할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막막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그랬듯이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 보세요.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도 챙기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요양보호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형제 자매들과도 차근차근 대화를 나눠보세요.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받으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겪는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균형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오늘도 건강하게, 현명하게, 행복하게.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힘내요. 살다 보면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싶어도 여러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함께 살펴보고 부모님과의 원활한 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선택지로 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은 24시간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는 시설입니다. 매일 정기적인 건강 체크는 물론 식사 수발과 목욕, 배변 도움까지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한 층에 간호사 1명과 요양보호사 3명, 4명이 상주하며 20명, 30명의 어르신을 돌보게 됩니다. 비용은 시설의 등급과 입소자의 요양 등급에 따라 비용이 다르고 장기 요양보험을 적용받으면 본인 부담금은 20% 정도로 줄어듭니다. 다만 공동생활이다 보니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다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버타운은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거시설입니다. 원룸부터 투룸까지 다양한 평수의 독립된 주거 공간이 제공되며 식당, 헬스장,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 프로그램, 미술 교실, 노래 교실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실 수 있고 응급 상황을 대비한 의료시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방문 간병 서비스는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시간당 15,000원에서 2만 원 선으로 하루 3시 4시간씩 주 3회 이용하시면 월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은 더 줄어듭니다. 간병인이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목욕 도움 등을 제공하며 병원 동행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단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효도를 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같이 사는 게 좋은 건 아닐 수 있답니다. 부모님도 편하시고 자녀분들도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거든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곳들을 말씀드릴 때는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엔 자식들이 나를 버리나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드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요즘은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곳들이 많이 생겼어요. 24시간 의료진이 계시고 같은 연세대의 좋은 친구분들도 만나실 수 있어요. 취미 생활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즐겁게 지내실 수 있답니다. 저희가 모시고는 싶지만 맞벌이에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제대로 해드리지 못할까봐 너무 걱정이에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함께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직접 보시면 생각보다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식사도 잘 나오니까요. 물론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도 보내드리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부모님이 천천히 생각해 보실 시간을 드리세요. 처음엔 거절하시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부모님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뵙는 거예요. 변화는 누구에게나 두렵지만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도 편하시고 자녀분들도 마음 편히 일하실 수 있는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 되는 거죠.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하시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부모님을 모시는데 드는 비용 걱정이 크시죠?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이 있어요.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하시면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답니다. 가장 먼저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해 보세요. 65세 이상이시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시다면 받을 수 있어요.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원이나 방문 요양 비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실제로는 40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있어요. 안부 확인도 해주시고 일상생활도 도와주시고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무료로 해주신답니다. 방문 요양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서비스로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집값이나 월세가 너무 비싸다 싶으시면 LH나 에 운영하는 어르신 전용 임대주택을 알아보세요. 일반 전세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면 월세도 일부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치료비도 많이 들지만 틀니나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면 반값에 하실 수 있어요. 65세 이상이시면 백내장 수술비도 많이 지원해 준답니다.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 검진도 꼭 받아보세요. 식사는 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용해 보세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여가 생활도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운동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실 수 있답니다. 자녀분들과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도 있어요. 부모님 치료비는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고 같이 사시면 추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부모님께는 정부에서 우리 세대를 위해 마련한 혜택이라고 설명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신청해 드리면 좋아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면서 이러한 지원들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 세대를 위해 마련한 혜택이라고 설명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제도를 활용하시도록 도와드리세요.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정보도 드리겠습니다. 도움받으실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장기요양보험부터 신청하세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보통 3등급은 받으실 수 있어요. 등급 판정받으실 때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혼자서 화장실 가시기 힘든 점, 식사하시기 어려운 점, 옷 입기 힘드신 점을 꼭 말씀해 주세요.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보호사님이 매일 3시 4시간씩 오셔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식사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목욕도 도와주시고, 병원도 같이 가주신답니다. 90만 원어치 서비스를 받아도 실제로는 20만 원 정도만 내시면 돼요. 병원에 가실 때는 장애인 콜택시나 노인 셔틀버스를 이용해 보세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미리 전화하시면 편하게 모셔다 드린답니다. 집안 환경도 안전하게 바꿔드릴 수 있어요.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화장실에 안전바도 달아드리고 문턱도 없애드리고 미끄럽지 않게 해드릴 수 있답니다. 식사 준비가 힘드시면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해 드릴 수도 있고요. 혹시 위급 상황이 생길까 걱정되시면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도 신청해 보세요. 움직임 감지하는 센서랑 비상벨을 달아드려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서비스들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신지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며 얻은 경험을 통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현명한 방법들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부모님을 모시면서 가장 크게 느끼신 점이 건강 관리일 텐데요.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50대인 지금부터 건강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물론이고 건강검진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재정 준비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노후에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늘리고 개인연금도 추가로 가입하시고 퇴직연금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과 간병보험도 미리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주거 문제도 미리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노모를 모시며 느끼셨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거 환경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계단이 없는 집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시설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며 겪으신 어려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내가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할지 미리 결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한데요. 부모님을 모시며 느끼셨겠지만 자녀에게 너무 의존하면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는 정서적인 유대 관계만 잘 유지하시고 돌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도 필요해요. 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준비를 해두었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두면 서로 마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니 그때를 대비한 의료 계획과 요양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아프면 이렇게 하자, 이런 곳에 가자 등을 미리 상의해 두면 자녀들이 결정을 두고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부모님 모심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대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경험이 결국 내 노후를 준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넘어진 자리가 내일의 디딤돌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 세대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에게 기대는 것을 미안해하시고 부끄러워하셨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옛 어른들은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고 하셨죠.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준비가 먼 훗날 큰 기쁨이 될 테니까요. 부모님도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이자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